이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송영 의원, 네. 민주당도 막말하지 않았느냐, 윤호중 사무총장 막말했다면서 뭐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자신들을 소설 돈키호테에 빗대어서 비유를 했다. 그래서 고소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돈키호테로, 그리고 박형준 최고위원을 이제 시종으로,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를 에마로 표현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자기들을 비하하고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뭐 전혀 이건 문학적인 비유일 뿐이다. 그런데 이걸로 고소를 하느냐 하고 막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막말과 해악 같은 문학적 비유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다시 역공을 했고, 이런 비유가 불쾌했다면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불쾌해야 된다라고 거꾸로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윤호중 사무총장의 어떤 얘기에 미래통합당이 발끈해서 법적 대응까지 선언했는지 윤호중 사무총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의 이 선거 운동을 보면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가 생각이 납니다. 미통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황교안 MR을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가상의 이 풍차를 향해서 정부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심판한다며 장창을 꼬나들고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상희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종 전형적으로 뭐 이론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형적으로 단어의 선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뭐냐? 단어의 선점이다. 단어의 선점? 네, 그 이제 언론학에서 이야기하는 예. 건데요. 단어를 미리 선점을 해서 그것을 상대방에 있는 사람을 하여금 상해를 입히게 하는 그런 일종의 전략 전술이죠. 뭐냐 그러면은 돈키호테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실상 어떤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돈키호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토론이라든가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레토릭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런 부분들은 물론 뭐 지금 현재 명예훼손도 고발했습니다만은 언유적 표현이라든가 선거의 어떤 화법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게 실제적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언유적 표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통합당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제주제적 측면에서 고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박정환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 통합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막말이다. 그래서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매일 보는데요, 그거를요. 신문 만평에 보면 그 정도 얘기는 얼마든지 나오는 해악과 풍자예요. 만화에서 그런 종류의 그 신문의 그 일간지 신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수준인데 뭐 통합당 입장에서는 물타기를 하고 싶겠죠. 쟤들도 막말한다, 상대방도 막말한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싶겠지만 N번방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문제라든지 3040 문해 얘기라든지 이것과는 급이 다른 거예요. 이게 과연 물타기가 될까? 통합당의 의도는 알겠지만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이게 다 같은 놈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지는 조금 거기에는 좀 역부족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윤호중 사무총장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또 법정으로 이 문제가 갈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당의 대표를 소설 돈키호테에 나오는 말과 시종 뭐 이런 데 비유했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은 또 발끈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이 막말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느냐 상당히 미래통합당에서도 반격을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 세종시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가운데 홍성국 후보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성국 후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봤더니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이 3분 어떠한 비판 성명을 냈다는 기사가 3분 전에 들어왔어요. 아마 이 문제를 또 쟁점화하겠다는 의도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분 기업인 출신인데 예. 과거에 이제 뭐 가족제도 일부 일처제를 약간 뭐 격을 낮추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다 2월 강연, 그다음에 뭐 지난해 2월에 유흥업소 관련 발언,
그다음에 또 역시 지난달에 뭐 별거 없더라 하는 뭐 저런 예. 여성 유권자들이 보면 상당히 불쾌할 만한 발언을 몇 번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공식 선거전에서 나온 그런 발언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걸 갖고 후보자의 자격을 이제 시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 홍성국 후보를 돕는 지구당 쪽에서 여성 백인의 지지를 받아서 저런 홍 후보의 발언이 본의가 아니고 문제가 없다 하는 식의 지지 성명을 보내자 한 부분이 추가로 논란이 되면서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전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고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강연 중에 했다. 네, 그리고 상당히 기업인 출신인 모양이죠. 네, 뭐 예. 증권 회사 CEO를 여기만 대표적인 기업. 그래서 강연도 많이 했는데 강연 과정에서 비유를 들다가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성 유권자들 뭐 물론 꼭 여성뿐 아니라 남성 유권자들이 보더라도 지금의 이 시대에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께 또 이 민주당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말이 있습니다. 선거에 나갈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갖고 공천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민주당의 대국민 약속을 지난해 11월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윤호중 사무총장이 했는데요. 그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정말 품격 없는 국회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국회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막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혐오 발언의 그 이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혐오 발언에 이력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그런데 홍성국 후보를 민주당이 전략 공천했어요. 네. 예, 경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미투와 관련되거나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컷오프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국 후보를 왜 걸르지 못했을까? 저는 이게 이제 그 중도에 대한 어떤 그 지향을 가져야 되고 특히나 이제 경제인들을 갖다가 야당으로부터 경제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경제인 출신들을 많이 영입을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중도 지향성을 가질 때 문제가 소위 말해서 철학 없는 후보들, 영혼 없는 뭐 공무원이나 영혼 없는 그 경제인들을 영입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증권회사 CEO 출신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회사의 CEO다 보니 이런 사람의 이 소위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그 실언 몇 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수 있겠다. 그런데 결국은 만약에 공천이 국민들에게 코로나 사태나 아니면은 비례공천의 막말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부분은 지난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언론에 의해서 논란이 있을 만한 사건이었는데 네. 지금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 비례공천, 이 막장 공천 때문에 이런 지역구의 사소한 이런 그 소위 말실수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그동안에 묻혀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뒤늦게 나오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보면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저는 부각되는 부분이고 이분이 이제 사과를 하긴 했어요. 예. 이분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참 두고두고 좀 뭐라 그럴까요? 뒤가 개운치 않은 그런 영입이 되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희 교수님도 이 홍성국 후보의 과거 발언, 그런데 민주당도 분명히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검증을 못한 셈이 됐죠. 전략 공천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뭐 과거의 발언이고 과거의 행적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우개로 지운다 해서 지워지지는 않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전문성이 있다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뭐냐면 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도덕성이 있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 통합당이 공천이나 민주당이 공천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당도 이 문제를 굳이 거들고 나온 이유가 또 민주당에서 이 정도로 공격하고 있지만 당신네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소위 이야기하자면 물타기식인데 이 부분은 뭐 누가 잘했다 누가 옳다기 전에 정치권 자체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도덕성의 결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통합당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쉬운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왜 이 문제를 자꾸
끌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굳이 홍 후보에 대한 저런 부분들을 물론 뭐 물타기를 해야 도 좋겠습니다만은 선거가 지금 6일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끄집어내게 되면은 이걸 자꾸 선거 공학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부분이 이슈가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끝내고 다시 정권 심판에 대한다든가 아니면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젠다를 치고 나가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인데 자꾸 말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전술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이상해 교수님 말씀도 미래통합당이 막말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다른 정당 후보의 과거의 발언까지 막말 이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선거 전략이 아니다. 네. 아마 이득도 못 볼 것이다. 아마.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무당층에 대한 향배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